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통해 만나뵙게 된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플로우를 만들고 있는 마드라스 체크의 이인혜입니다. 저는 플로우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기업 담당자분들, 실무지분들과 만나 플로우가 각 회사에 잘 정착시키기 위한 그 과정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온 오프라인으로 여러 담당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업종도 모두 다르고 규모도 모두 다른데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플로우로 성공적인 업무 문화 만들기를 강의 주제로 선택했고요. 제가 300여 개의 기업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모으고 모아서 오늘 강의에 모두 담았습니다. 플로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고민이시라면 또는 이제 플로우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들께 가이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강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플로우 자랑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플로우 실사용자 1,429명이 참여했던 설문조사로 플로우로 경험한 생산성 효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비효율적인 협업 방식으로 하루에 낭비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하루 평균 30분에서 1시간 낭비하고 있다고 답한 분들이 무려 41%에 달했습니다. 하루에 파일을 찾는데, 기존 업무에 대한 히스토리를 찾는데, 또는 개인의 업무를 정리하는데 시간을 모으고 보니 평균 이 정도의 시간은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플로우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얼만큼의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같이 한번 봐볼까요? 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답한 분들이 38.2%, 약 39%에 달했습니다. 그 외에도 1시간 이상 또는 30분 이하씩이라도 시간 단축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플로우를 잘 사용하는 분들은 개인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개선 효과를 경험하고 있었고요. 이런 개개인들이 모여 있는 회사는 플로우를 도입하길 정말 잘했다고 말씀을 하곤 합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내용은 이전 페이지와는 반대로 저희에게는 약간 슬픈 내용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생산성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2022년도 2년 동안 플로우를 떠나간 기업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처음에 기대와는 달리 어떤 이유로 플로우를 떠나게 됐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4위부터 봐보겠습니다. 4위. 네, 제품 가격이 부담된다는 이유가 7%였고요. 네, 가격적인 부분 중요하죠. 네, 3위는 프로젝트 종류가 11%를 차지했습니다. 단기성 프로젝트 업무를 위해 플로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좀 알게 된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임원 및 관리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19%를 차지했습니다. 관리자가 쓰지 않으니 일반 직원들이 계속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자, 대망의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더 좋은 툴을 찾아서 아니면 기능 안정성이 부족해서 바로 직원들이 사용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무려 28%를 차지했습니다. 1, 2위를 보면 임원 및 관리자가 사용하지 않아서 직원분들이 사용하지 않아서가 총 47%,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직원들이 잘 안 써서 또 직원들은 리더가 잘 안 써서 결국 잘 사용하지 않아서 정착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플로우를 사용하기 전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관리자, 임직원 관계없이 전체 한 7,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왜 이들은 잘 사용하지 못해서 플로우를 떠나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자분들께서 설문조사 답변과 함께 남겨주셨던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경영진이 기존의 업무 방식을 유지하기 원한다고 합니다. 플로우와는 별개로
보고, 공지 등 계속 유지해 왔던 방식을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기존 업무를 플로우로 옮겨오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기존 업무 방식과 중복되어 일을 두 번 한다고 생각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회사 업무 문화와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 다섯 번째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네, 특히 이 답변은 임직원, 실무진 분들이 많이 주신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해주셨지만 신기하게도 주요 의견은 이 다섯 가지 의견 안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플로우가 아닌 다른 협업 툴을 새롭게 도입을 한다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 각 회사에서 같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협업 도구를 새로 도입을 한다고 해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할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먼저 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리더분들이 먼저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협업툴이 회사에 잘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리더의 본보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리더의 본보기, 행동으로부터 동기부여와 그리고 보상이 함께 진행되어야 우리 회사의 협업툴 정착, 그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변화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리더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플로우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사용하기 시작하시거나 또는 검토를 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 회사의 더 나은 업무 문화를 위해 고민하고 계신 리더분들 또는 관련 업무 담당자 분들이실 텐데요. 이미 새로운 변화를 도전하신 여러분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막연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계신 걸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플로우를 도입한다는 것, 그리고 플로우로 업무 문화 만드는 4단계 방법, 업무 문화를 성공한 다른 기업들의 사례, 그리고 보안 업무 효율을 높이는 어드민 방법.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변화인 플로우를 이왕 쓸 거 잘 정착시키기 위해 그리고 업무 효율 향상을 경험하기 위해 리더인 여러분들 그리고 도입 담당자분들께서 실무자분들께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저희가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플로우 정착 과정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